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는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흐름 보게 되면, 그냥 한 2년 늙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또 헤쳐나가야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마감한 미국 증시 내용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일단은 만만치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래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잘 버텼네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동향 보게 되면 다 양봉 패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밀리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비미국, 그러니까 즉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비미국 쪽으로에 대한 자금들과 좀 강화된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좀 변화가 나왔던 게, 비미국보다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높죠. 그게 달러가 바꾸는 달러가 이제 벌써 인덱스가 99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한 관심과 약간 미국을 안전자산 쪽으로 보는 거죠. 달러부터 미국 증시 모두가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비미국 쪽 특히 많이 올랐던 쪽을 볼까요? 브라질은 빼고, 브라질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원자재 대국이니까, 그리고 빼고, 대만, 일본, 한국,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이 국가들은 유가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유가가 생산이, 원유가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을 받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약간 고민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흐름들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상은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쭉쭉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전쟁의 당사자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이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 자리 있죠. 그러니까 지금 22,000까지는 당장 여기는 안 가겠다라는 쪽에서 22,500에서 밀리면 다시 돌아오고, 밀리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해하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제도 얘기 드렸었죠. 이 저항대가 분명한 상황 쪽에서 여기 못 넘어갑니다.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쪽으로 안착해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지난번 한번 저항대 고점이 낮은 거죠. 이런 거를 변화가 딱 들어와서 그래도 흐름들이 나와서 이게 아마 전쟁에 대한 모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벗어나면서 이제 괜찮겠어라고 하는 쪽들이 나왔을 때 이어지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고점이 낮다. 그리고 또 23,000과 함께 저항대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원한 반등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 자산에 대한 아직 관점들이 한때는 유가가 조금 좀 덜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왔던 내용들 한번 미국 시장의 매크로 지표와 함께 이것저것 한번 점검을 해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가를 필두로 해서 일단 한번 볼게요.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과정들로 봤을 때 그러면은 유가 상승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미국은 그래도 원유 달러의 같은 연동을 보게 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 연상만 본다고 하게 되면 미국은 수익했네? 그럼 달러 강세 그렇게 가는 거고, 달러의 다른 여타 통화 원화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통화 약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약간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것도 당연히 못 가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또 하나가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를 자극한다. 그랬을 때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금리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에서는 또 부담스러워요.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원자재들이 있겠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위험자산, 실물자산 쪽에 기반을 두고서 계속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간다? 아무래도 좀 지위를 뺏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도 하락한다. 이런 구조로 봐야겠죠. 유가를 중심으로 봐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유가가 주도가 되는, 유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수록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된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 함께 위험자산 회피 현상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은 오히려 그래도 약간 우상향으로 가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것도 못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유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런 흐름들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유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8달러 이거 넘어가게 되면서 안착하게 되면 좀 걱정이 끄인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8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랬던 얘기는 이거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좀 유가의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라는 쪽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 위입니다. 78달러 위쪽이고 어제만 6% 올라서 79달러 들어갔다. 부담이에요. 예,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말 사이에 아니면 최근에 뭐 전황에 따라서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유가는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심리도 왔다 갔다 하고 지수와 함께 연결되는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부근이라고 하기는 79달러 그래도 그나마 80달러대 밑으로 내려온 건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면 와 이렇게 높은 유가 한번 쏟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좀 원유 생산량이 늘거나 이걸 더 호재로 인식하는 쪽들은 이때 아니면 그러니까 유가는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유가는 내가 충분히 활용해야지 하고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다른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78달러대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절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로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뭐 다른 거 다 됐고 야간 선물은 또 2.4%대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일봉으로 일단 본다고 하게 되면 물론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요 파란색으로 누르고 있는 쪽들 이게 아마 보시게 되면 21선일 거예요. 21선 위쪽으로 그리고 또 갭을 강하게 채우기는 아직 어려워라고 하다 보니까 쭉 빠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쫙 빠졌다가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눌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변동이 이제 무지 큰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보니까 5470선 5470, 5480 이 정도쯤에서 요거 5470을 지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지하고 거기에 장중에 여기에 지지권으로 보고 탕탕 튀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4% 하락한 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5440선쯤 될 거예요. 5400선 중반대. 그러니까 즉 오늘은 종가가 뭐 장중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5400선 중반대에 이뤄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잘 지지하는 쪽들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5450 정도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음봉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잘 지지가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거기까지 쭉 갔다가 무슨 소리 우리의 힘이 강한 전 세계를 주도했던 게이징시야 그러면서 쭉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 갭 나왔던 요 부분 이거는 저항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그걸 또 미세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약간 분봉핑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이걸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갭 하락 나왔고요. 쭉 밀리다가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사랑하는 이 검은색 선, 이게 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55일선 이런 쪽들이 가다가 저항받는 모습이 뚜렷이 나오죠.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쭉 밀립니다. 밀리는데 장기 평선이 하나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가다가 딱 지지받고 다시 시도하는데 이것도 5장에 또 넘어갈 듯 보이는데 갑자기 또 5장 1시간 남기고 또 거의 뭐 100포인트 이상으로 쫙 빠져버리고 이런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한 단어만 얘기하라. 변동성입니다. 일단 변동성은 많이 올라서 아주 그냥 차곡차곡 오르던 게 뭐 외풍이든 내풍이든 외풍은 전쟁, 내풍은 레버리지가 빡 쌓여있던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압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이죠.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위로도 많이 튈 수가 있고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먼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말 자체 그대로예요. 변동이 크다란 쪽으로 봐야겠죠. 크다란 거는 무조건 변동성이 터진다
하락만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변동성이 터지는 거는 크게 밀리면 또 언제든지 다시 튀는데 튀었다가도 그게 진짜냐 아닐 수 있다 또 빠진다 이렇게 되는 과정들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쭉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변동성 터지는데 고점이라는 식 때문에 중요한 지지권이 지지하고 탁 떨어지면 이거는 고점이고 한동안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고점 변동성, 그러니까 안 좋은 변동성. 근데 반대로 이게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쭉 올랐다고 하더라도 터졌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무리되고 다음 영역을 탁 돌파한다. 이거는 변동성 커지고 매물 소화하고 다음 자리로 가는 거죠. 지금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변동성 이건 그러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냐. 근데 감내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그냥 몰라 다 그냥 놔두고 그냥 안 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이 커진 거를 조금 좀 이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좀 지구가 이상하다 그러면 현금핑 현금핑 입장 쪽으로 분봉핑 현금핑 현금을 좀 챙겨오는 게 이거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거 뭐 정리하고 손절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손절할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쫙 밀렸을 때 그러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강한 종목 주도 섹터 이런 것들 쫙 들어갔고 그러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역방향으로 타게 되면 역방향으로 타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거를 정방향으로 타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큰 방향들이 이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가능성은 그러니까 오른 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좀 버블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럴 상황들은 아닌데 또 주가가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온 게 한국의 EPS 그래서 실적이 확 늘어난 걸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EPS 증가가 가져오는 현상이 주가에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중간에 인버스를 샀다가 불하니까 인버스 샀다가 주식하고 인버스 같이 사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주식을 빠지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올라가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인버스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주식을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인버스를 가지고 얼만큼 싸게 인버스를 샀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사야 되고 빠지게 되면 이제 유리하니까 이제 약간 줄여놓고 요걸 반대로 봐주셔야 되겠죠. 근데 주식도 갖고 있는데 해지한다고 인버스를 한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진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인버스 수익이 났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주식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지 개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 수익이 난 쪽에 인버스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더 빠지게 되면 인버스를 정리하고 주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인드가 팡팡 돌아갑니까? 이게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차라리 이게 다 끝나고 하락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주식을 다 정리해서 오케이 그러면 시장이 약세 쪽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중간에 인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을 해지한다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식을 그 방향을 크게 잡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딱 분명히 보면은 저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도 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다시 밑으로 지지받고 돌아서야겠죠. 그러면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400선 초중반에서 들어왔다가 밑으로 안 밀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움직이는 이런 쪽에서 이 저항대를 깨기 위해서 막 들어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장기 평선들과 이 두 개가 크게 있는 상황 중에서 거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서 이걸 다 이렇게 쭉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안착해서 다음으로 쭉 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전초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이거를 좀 잘 참아내고 그걸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아침에 시작하고 이렇게 쫙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를 본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급하게 어제 신용까지 5년 만에 쓴 신용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물려 것도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다 정리가 되고 그나마 수익으로 쫙 들어와서 되게 신기해요. 밑에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얼만큼 더 강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확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돌아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도 또 분위기 보니까 못 가다 보니까 현금은 계속 늘려놨어요. 변동성 큰 장에서 현금 없이
들어간다? 어렵습니다. 현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또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지지권이 좀 괜찮다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고 지금 서서히 코스닥이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건 근데 3월 10일 전까지 뭐 이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코스닥 ETF,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장에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반응이 들어오게 되면 저라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소부장 쪽의 종목들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딱 두 가지 같아요. 지금 뭐 2차전지는 죄송하지만은 이게 종목의 구성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 물론 시장에 따라서 코스닥 강하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2차전지와 함께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ETF가 나을 것 같아요. 코스닥 150 ETF 아니면 150 레버리지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요거랑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ETF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저점에 ETF 모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다. 이것도 정리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인데 조금 좀 종목과 함께 좀 구성해서 좀 어차피 종목 공부를 좀 하면서 시장에 간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님, 부장님 힘내십시오. 소부장님 바이오 이쪽으로 두 개로 섹터 봐가면서 수급 봐가면서 또 이제 맞춰가는 것도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론 흔들리면 밀리겠죠. 밀리는데 또 변화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이런 쪽들이 좋겠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는 이쪽이 주도가 돼 있다 라는 쪽들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흐름은 지수 어디에서 잘 밀리지, 어느 정도쯤에서 지지하고 이제 돌아서나 아니면 힘없이 또 빠지나 그러면 이거 또 그러면 얼만큼에서 또 다시 저점 매수를 할까 이런 쪽으로 바뀌는 쪽에서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되고, 또 생각보다 좀 또 와르르 뭐 이렇게 많이 밀려 그러면 이번에도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 또 한번 잠깐 들어갔는데 또 물렸 이거만 하게 되면 또 가동을 할 텐데 이거 자꾸 버릇들으면 안 좋은데 난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금은 아끼고 빠르게 시장 분위기 맞춰서 레버리지를 쓴다. 위에서 레버리지 쓰는 게 문제지 이 상태에서 레버리지 쓰는 건 저는, 그리고 또 제가 레버리지를 뭐 끌고 뭐 한 달 갑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짧게 이용할 정도는 그냥 짧고 강하게 빡 이런 거 있죠. 의서가 난무하네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지권 흐름들과 흐름 방향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을 그래도 보고 가야죠. 내용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휴전 요청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자존심이 초기에 이렇게 강으로 들어갔는데 자존심이 딱 높아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누가 벌써 손 내밀까? 이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유가는 단기보다는 전쟁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가게 된다. 이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용인하겠다. 라는 쪽들로 하다 보니까 어제 유가가 또 빵 뜬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단기보다 전쟁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후원 많이 해주신 화석연료 에너지 여러분 이때를 충분히 즐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얘기죠. 그러면 분들도 그래 셰일오일 뽑아내 쫙 하다가 하지만 전쟁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즐기시고 이렇게 또 다음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장기로 가느냐 아니냐. 근데 지금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또 제일 중요한 입장이고요. 이스라엘은 뭐 협상 얘기만 나오면 무슨 소리, 지금 중동의 맹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1, 2천 동안 이제 연수 까먹었습니다. 고향 이게 만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왔다. 근데 중동에서는 아니 굴러온 돌이 왜 우리를 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격돌하는 과정들의 한 상황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재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중동은 내가 맹주다라고 하는 쪽들. 근데 중동 쪽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 있던 쪽들은 좀 약간 좀 종교부터 아니 왜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재편을 하는 과정 쪽에서 이스라엘이 뭔가를 내가 지금 앞으로는 주도를 하겠다는 쪽들에 대한 관심이 그런 흐름들이 높은 거죠. 그거를 미국과 같이 연결하다 보면은 이 중점이 이스라엘인 것 같고 미국이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꼭두가 이런 표현은 좀 미국이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이스라엘의 의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공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꼼짝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한번 레바논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거의 완전히 초토화시킬 약간 좀 힘을 많이 잃게 하고 주도를 잡을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어제 종목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거 있죠. 아마존닷컴 이제 중요한 저항선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힘들었던 것들 어디 보니까 오라클 이것도 이제 슬슬 돌아와요.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컴 당연히 실적 발표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쪽들은 저항선을 좀 안착합니다. 마블도 오랜만에 마블은 좀 다시 실적 발표했나요? 이거 올라오네요. 다시 시가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요한 저항선 쪽에 바짝 돌아서는 모습들 보게 되면 괜찮은 분위기인데 어제 보니까 또 탱커사들은 또 시원하게 못 가요.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간다.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나머지 이쪽 있죠. 이 지금 서클하고 요 관련된 쪽들 이쪽이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그쪽들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 약간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던 이런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들에 대한 종목들이 슬슬 돌아오고 있다는 쪽들이 아무래도 공모도가 강화됐다가 공모도 청산되는 과정 쪽에서 조금 분위기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고 게다가 또 지금은 AI 쪽에서 그거 있죠 GTC 이거와 관련된 쪽에서 이게 이제 3월 16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다음 주쯤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이 GTC 쪽에서 아직 엔비디아를 무시하고 있니? 라고 하는 좀 올해 우리 힘을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AI 쪽들은 좀 엔비디아와 좀 강하게 부각받을 걸 가능성을 대비해서 공모주가 좀 청산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는 게 지금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테슬라도 선방했고요. 테슬라도 뭐 판매 얘기 좀 나오면서 잠깐 선방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정도면 선방을 할 거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보여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요건 또 특이해요. 방산주들은 어제 원재료 공급망 우려에 매물로 오히려 빠졌습니다. 주물이면 단조 그런 쪽이죠. 단조는 태웅, 모터 이런 쪽에서 공급망의 변목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방산업체들 쫙 불러다가 빨리 무기를 만들려고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 단가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7조 달러가 들어갔다. 7조 원이 들어갔다.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0억 달러죠? 네. 한 60억, 50억 달러 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돈 많이 든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비용이나 돈이 어디 있을까? 미국은 뭐 돈 찍어내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지금 돈을 찍어내지만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일부 사모신용 대출 잔액을 전부 상각했다. 돈 못 받을 것 같다 보니까 상각하는 거죠. 아예 그냥 회계 처리상 이거는 상각시키고 준비금에서 정리시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모신용 문제가 우려를 자극할 것 같은 쪽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또 금리를 또 올리는 현상이 나오죠. 뭔가 불안한데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금리 올리는 요인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제 보니까 여기 있어요. 또 국제무역법에서 대법원 판결 후에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 라는 쪽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환급 절차가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IPA 쪽에서 나왔던 쪽들은 일단 환급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임시 관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겠지만 정부는 시간 벌려고 집행정지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뭐 약간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 과정 쪽에서 뭐 시스템이나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거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에 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갖고 있다가 돌려준다 이게 아니고 미국은 마이너스 통장이
이만큼 큰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관세 수입 들어온다고 해도 이만큼 통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출렁 이렇게 돈 들어올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메꿀 정도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돈 줘야 돼. 아, 나 돈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를 더 커지게 하는 채권을 더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오르는 또 다른 이유겠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뭐 4% 깨지나 싶었더니 아니에요. 또 4.13. 언제 그랬는데 뒤에 또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금리는 역시나 어렵구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또 분위기 어떻게 나갈지도 이것도 좀 보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셀 USA, 바이 아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미국을 팔고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다시 미국 증시를 피난처로 보고 전환되고 있다. 이런 쪽들로 바뀌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흐름들이고, 그나마 중국은 지수도 그래요. 그 좀 되게 안정적입니다. 요즘 중국 지수가. 왜 그러냐 봤더니 러시아랑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싸게 들어올 수 있다. 원유를. 그런 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떵떵 예전처럼 뭐 북한이 좀 뭐 에너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뒷배경이 딱 되는 거죠. 러시아, 중국, 예, 북한 이렇게 딱 우리끼리 만들어가자 하는 쪽들인데 상해 종합주에서 볼까요? 그나마 고점에서 이 정도에서 잘 버팁니다. 예, 그래서 박스권 안쪽에서 버티는 내용들도 물론 홍콩은 다른 얘기죠. 홍콩은 대외 조건들이 더 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홍콩이 제일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보여진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보고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만 UBS는 지금 볼까요? 단기 급락은 한국 증시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의 지배구 중에요. 메모리칩 부족 이런 쪽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끝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한번 뉴스 몇 개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도 놀란 게 보통 보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우리 돈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쪽에서 정부가 언급만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을 위해서 100조 원대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라라고 지시를 했네요. 100조 원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시장에선 수급을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유료 가격대에서는 가격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래요. 유료 쪽은, 원래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회발료 가격이 먼저 올라오죠.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주식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 국무회의 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는 또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기적소에 좀 싸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뭘 사느냐.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이걸 뒤에 있고 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100조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마음의 안도 올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분위기가 아마 또 코스닥도 좀 같이 연결될 거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믿고 기댈 쪽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자꾸 부동산에서 이렇게 넘어온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유도를 계속 하는 쪽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보니까 이런 것들 아랍에미리트가 청공투 추가 구매 긴급 요청.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은 지난번에 저희 그 비서실장이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650억 달러 패키지 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350억 달러가 방산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알았겠죠.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 우리 쪽에 뭘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이란 미사일을 이렇게 유격하는데 이쪽에서 뭐 막 휘황찬란하게 뭐 막 밤에 막 여러 가지 뭐 파티 분위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용하게 가서 이렇게 딱 유격시킨 쪽이 청공투라고 합니다. 요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어제 급반전이 나왔었죠.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지금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도 방어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오는 상황들에서 이거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쪽들은 이제 지금은 실제적으로 수주가 나왔느냐 이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쪽으로 한국에 벌써 준비된 업체들 이런 쪽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재고가 없어? 그러면 물론 이제 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위탁으로 한국의 이런 또 방산 MRO 이런 쪽들도 이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또 동맹국에 갖춰놔야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실이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들쩍들쩍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짧게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밀리면 샀다가 팔았다 이런 것들 가능한 것 같은데 길게는 지금은 실제 수주가 나와서 뭐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갖고 있던 방산주. 그래서 요만큼은 갖고 있는데 다시 살 기회를 또 보면서 그런 데를 맞춰가죠.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방산주 얘기가 되면은 에이 무슨 원자력이 낫지 무슨 방산주야 이랬었거든요. 예, 바뀝니다. 시장은 그런 쪽에서 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의외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테라파워가 미국의 SMR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4세대 원전 쪽에서는 첫 사례고 와이오밍 쪽에서 SMR 1호기 건설 승인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MR 기술의 안정성 완성도 다 인정이 된 쪽이고 SK 한국 투자원, 한수원 이쪽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쪽들이 아닐까 싶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거기서 레퍼런스 찾고 확대하는 쪽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이제 현대건설 쪽은 홀텍 그리고 또 테라파워 SK 쪽과 함께 나오는 이런 쪽 관점들 그리고 또 어차피 EPC 건설은 또 누가 할 거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슬슬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요거 마지막 요 뉴스 모비스가 아틀라스 핵심 부품 5종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또 나오면서 그러니까 보면 AS까지도 하고 부품도 핵심 부품도 공급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다른 계열사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쪽 부품이 훨씬 더 싸다.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이 훨씬 싸고 좋은데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움직일 때 저기 핵심 부품이 중국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일부 그냥 범용 제품은 가능하겠지만 첨단 기술은 아마 우리 거 쓰겠다 그래서 모비스가 중요한 또 수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 쪽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사가 될 가능성들이 나와 있는 거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모비스도 결국에 가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쪽들을 보시면서 현대차 그룹 쪽의 변화를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시장은 일단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어떤 변화 쪽에서 그냥 맘 놓고 산 주식 편하게 갖고 이거 그냥 떨어져라 올려라 이렇게 볼 수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줄이고 또 빠지면 사고 이런 과정들을 약간 좀 그렇다고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적정한 주식은 두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쥐락 펴락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시겠다? 예. 저희 같이 투자 잘 봐주시고, 그리고 에어클래스 같이 한번, 그래도 이번에, 이 빠질 때 또 제가 중요할 때, 흔들릴 땐 중요한 기회 때는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그래도, 또 잘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였죠. 현금 좀 늘리시라고. 보니까 유가가 다시 78달러 때 안착할 것 같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현금 좀 준비하시라고. 그거 다시 또 저점에서 쓰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게 되면 역방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용 쓰면서 역방향으로 3번 매매를 크게 잘못했더니 계좌가 딱 20% 남습니다. 20%. 그러니까 한 번은 반대 매매 갈 때까지 그 정도까지 나와서 딱 보니까 20% 남아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거기다 신용까지 갔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걸 겪어내다 보니까, 겪어낸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미친 짓 한 거죠. 주식, 돈 가지고 뭔 그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시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레버리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역방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방향성을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화이팅을 외치시면서 저희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고생하셨던 같이 또 토닥토닥 하시죠. 쓰담쓰담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 여러분들 보고 또 한번 다시 전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주말 잘 쉬시고 오늘도 화이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